당신은 아련했던 첫사랑이 있었나요? 오늘은 아름다웠던 기억 속으로 추억 여행을 떠나봐요. 여름 휴가를 얻어 고향 마을에 내려온 지 며칠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30 중반의 남자는 도시 생활에 지쳐 이곳으로 왔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낸 이 시골 마을은 그에게 위안이 되는 공간이었죠.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산책 삼아 개울가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맑은 물소리를 들으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면서요. 회사 일, 복잡한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는 잠시나마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개울 건너편에 한 여자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단정한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은 그녀는 물가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조약돌을 줍고 있었습니다. 예쁜 돌을 하나씩 골라 작은 주머니에 담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남자는 왠지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묘한 감정이었어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순수하고 고요한 아름다움이 그녀에게서 풍겨났습니다. 여자도 남자의 존재를 알아챘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죠. 놀라거나 경계하는 기색 없이 담담하면서도 부드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마을 분이신가요? 아니요, 요양차 잠시 머무르고 있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맑았습니다. 남자는 이상하게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저도 휴가차 고향에 내려왔어요. 이곳이 제 고향이거든요. 그래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여자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떤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것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자주 이곳에 오시나요? 네, 거의 매일이요. 여기가 마음에 들어서요. 그럼 내일도 오실 건가요?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개울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을 가장했지만 이내 둘 다 서로를 만나기 위해 그곳에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궁금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요양을 하는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하지만 그는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지 라고 생각했죠. 여자 역시 남자에게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도시 생활에 지친 직장인이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가 단순히 휴식만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에게도 무언가 짊어진 무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날씨 이야기에서 시작해 책 이야기, 음악 이야기,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까지. 서로의 과거는 자세히 묻지 않았지만 현재의 감정과 생각은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도시에서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었는데. 여자의 말에 남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기 오면 제가 잊고 있던 것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것들이요. 두 사람은 그렇게 개울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없이 함께 앉아있기도 했고 천천히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그들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두 사람은 더 이상 낯선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게 농담도 주고받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죠.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여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 아래서 그녀의 얼굴은 더욱 평온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보는 하늘은 특별해요. 도시에서 보는 하늘과는 다르게 느껴져요. 남자의 말에 여자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맞아요. 더 넓고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풀밭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남자는 그녀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곳에 왔어요. 의사가 요양이 필요하다고 해서. 남자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많이 아프신 건가요? 괜찮아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 공기도 좋고 마음도 편해져서.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을 남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좋은 일이네요. 여기서 푹 쉬세요. 이곳은 정말 좋은 곳이니까요.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편안해할 수 있도록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렸을 때 이 개울에서 자주 놀았어요. 친구들과 물고기도 잡고 수영도 하고. 재미있었겠어요. 저는 도시에서만 자라서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물고기 잡는 법이라든지.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무거운 주제는 피하고 가벼우면서도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남자는 여자를 위해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마을 뒤편에 있는 작은 언덕이었죠. 여기서 보는 일몰이 정말 아름다워요. 어렸을 때 자주 혼자 올라왔던 곳이에요. 두 사람은 언덕에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구름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여자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얼굴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석양빛에 물든 그녀의 얼굴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할게요. 평생. 여자의 말에 남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그녀가 평생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도요. 이 순간을 잊지 않을 거예요.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의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고마워요. 여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제 곁에 있어줘서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시간을 보내요. 남자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덕분에 이 휴가가 정말 특별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된 것 같다. 언제부터였을까? 처음 본 그날부터였을까? 아니면 조금씩 쌓여온 것일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그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 언젠가는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 나중의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남자는 내일 다시 그녀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며칠 후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남자는 비가 올 것 같아 우산을 챙겨 개울가로 나갔습니다. 혹시 여자가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걱정되었거든요. 예상대로 여자는 우산 없이 나와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조금만 있다가 돌아가려고요. 하늘이 이쁘더라고요. 두 사람은 개울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자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남자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제 병은 생각보다 심각해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남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소나기였습니다. 비다. 여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금세 비는 거세졌고 두 사람은 순식간에 젖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으로. 남자는 여자의 손을 잡고 근처의 정자로 뛰었습니다. 손을 잡은 순간 두 사람 모두 전율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서로를 직접 만진 순간이었습니다. 정자에 도착한 두 사람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여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여자는 약간 떨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감기 걸리면 안 돼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여자는 그 재킷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두 사람은 비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정자 지붕을 두드렸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들어줘서 고마워요.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남자는 여자를 마주 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좋아요. 사실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됐든. 남자의 고백에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당신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남자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서로를 아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짐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빗속에서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세상은 그들 둘만 남은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약속해줘요. 여자가 그의 품에서 말했습니다. 무엇을요? 제가 떠나더라도 행복하게 살아줘요. 저를 슬픈 기억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해줘요. 남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를 더 꼭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들자 두 사람은 천천히 정자를 나왔습니다. 남자는 우산을 펼쳐 둘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좁은 우산 아래서 두 사람은 어깨를 맞대고 걸었습니다. 오늘 고백해줘서 고마워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당신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행복해요. 그날 밤 남자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순간순간을 소중히 하겠다고, 후회 없이 사랑하겠다고. 고백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연인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가까워졌죠. 손을 잡고 걸었고 서로를 걱정하고 아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여자는 개울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녀가 머물고 있는 민박집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민박집 주인의 말에 남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많이 아프신가요? 병원으로 옮기셨어요.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셔서. 남자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여자의 상태가 조금 나아져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남자는 그제야 그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약속도 못 지키고. 여자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부탁이 있어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든지 말해요. 이거 받아줘요. 그녀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남자가 열어보니 회색 캐시미어 스카프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고른 거예요. 병원 오기 전에 당신 생각하면서 샀어요. 감사해요. 소중히 할게요. 겨울에도 개울가에 가나요? 아마도요. 그럼 이거 하고 가요. 추우니까 감기 걸리지 말고.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 떠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요. 우리 함께한 시간들 정말 행복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요.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도 남자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그녀 곁에 앉아있기도 했고, 때로는 그녀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여자가 말했습니다. 개울과 풍경이 보고 싶어요. 제가 사진 찍어 올까요? 아니요. 그냥 당신이 말로 설명해줘요. 지금 어떤지. 남자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낙엽이 많이 떨어졌어요. 물 위에 빨갛고 노란 낙엽들이 떠내려가요. 물소리는 여전히 맑고, 하늘은 더 높아 보이고, 바람은 선선해요. 여자는 눈을 감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네요.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당신이 좋아졌으면 함께 가요. 꼭 다시 가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 모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여자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말을 하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달려간 남자는 의사로부터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사랑해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여자는 미약하게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새벽녘 여자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가 부탁했던 대로 너무 슬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남자는 다시 개울가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준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서요. 가을이 깊어져 날씨는 쌀쌀했습니다. 개울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물은 맑게 흐르고 바람은 잔잔히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없는 이곳은 너무나 텅 비어 보였습니다. 남자는 그녀와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약돌을 줍던 그녀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 맑은 눈빛, 부드러운 미소, 조용한 목소리.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여기 왔어요. 약속대로. 남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스카프하고 왔어요. 따뜻해요. 당신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그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였습니다. 간호사가 전해준 것이었죠. 편지를 펼쳐들고 그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죠. 미안해요.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과 함께한 매 순간이 기적 같았어요. 개울가에서 처음 당신을 봤을 때 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죠. 당신은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어요. 비록 제 몸은 약했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부탁이 있어요. 저 때문에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요. 저는 행복하게 떠났어요. 당신과 함께한 추억을 가슴에 안고 갔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사랑하세요. 누군가를 만나고 행복해지세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거예요. 당신이 행복해야 저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울가에 가면 가끔 저를 떠올려 주세요. 행복했던 우리의 시간들을요. 슬픈 기억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해 주세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다 읽은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함과 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줘서. 제 인생에 와줘서. 며칠 후 남자는 도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휴가가 끝났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작은 봉분 앞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들꽃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나 이제 가야 해요. 도시로 돌아가야 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당신이 준 스카프 매일 할 거예요. 그러면 당신과 함께 있는 것 같을 테니까.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당신이 원한 대로 살게요.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게 당신을 사랑하는 제 방법이니까.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조약돌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처음 만난 날 줍고 있던 그가 몰래 주워왔던 그 돌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갈게요. 어디를 가든 당신과 함께일 수 있도록.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러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요. 영원히.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남자는 천천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도시로 돌아가 다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때로는 웃었고 때로는 힘든 시간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한편에는 항상 그녀가 있었습니다. 개울가에서 만난 그 여자 짧지만 강렬했던 사랑의 기억이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힘들 때면 그녀가 준 스카프를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면 힘이 났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대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남자는 그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봉부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나왔어요. 올해도.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줘서, 살아갈 이유를 줘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날 그녀와 함께 본 석양처럼. 내년에도 올게요. 매년 올게요.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 짧게 끝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짧았던 만남이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평생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누군가를 위해 아파하는 법을,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자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펼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오늘도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개울은 여전히 맑고 하늘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이곳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의 말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족도 생겼고 웃을 일도 많아요. 하지만 당신을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당신은 제 인생의 소나기 같았어요. 갑작스럽게 왔다가 금방 지나갔지만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갔죠.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살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영원히. 당신을 잊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에는 때때로 소나기 같은 사랑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고 짧지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사랑. 비록 영원히 함께할 수 없더라도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더 성숙하게,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을, 그리고 그분과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 마음을 전하세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흐르니까요. 이 영상은 황순원 작가의 단편소설 소나기를 성인 버전으로 각색한 창작물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첫사랑의 기억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